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 특례시장 경선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벌써 출마를 공식화하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 3명의 경선 후보에 이제 포함이 되셨거든요. 일단 뭐 조금 늦은 질문이지만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고양시가 더 이상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입니다. 민주당이 12년에 걸쳐서 고양시장을 연속해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네 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은 심상정 의원이시고요. 네네. 나머지 3분이 또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도의원의 경우는 10자리 중에서 국민의힘은 한 석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의원도 33석 중에서 국민의힘은 8석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민주당을 위한 그런 도시처럼 돼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다른 예를 들면 신도시 1기 분당은 말할 것도 없고 평촌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산본 다른 도시들이 다 발전해 갈 때 고양시는 거꾸로 퇴보를 계속해 왔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12년 전에 60%대였는데요. 지금은 30%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일자리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다는 건 과장이겠습니다만 일자리를 가져오려는 그런 노력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항상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는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이 고양시가 이 아름다운 고양시가 망가져가는 걸 볼 수 없다. 제가 94년부터 거기 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의 28년 살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라도 총대를 매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특히 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고양 시민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인으로 활동하신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인지도 면에서는 좀 크게 앞서가시지만 그것 이외에 실질적인 첫 번째 고양 특례 시장으로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 한번 피력을 해주신다면요. 예. 고양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교통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이것이 사실 고양시 스스로 자체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 30%인 지자체에서 도로를 자기 스스로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서울시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고 경기도하고도 연계돼 있고 또 중앙정부 국토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언론인으로서 편집국장으로 또 앵커로 살아왔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게 됐고 중앙정부의 나름대로의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양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회입니다. 그리고 언론이고요. 이 5곳의 중요한 있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고양시의 발전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런 소통 능력, 그런 분들께 고양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경험에서 비롯되는 많은 강점들 이렇게 경험을 통해 토대로 만드신 부분들인데 자, 지난 대선에서 일산 지역 쭉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재명 전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던 그런 그렇죠.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혹은 흐름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무능의 문제고 그러면 불성실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불성실이죠. 고양 시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이렇게까지 추락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과 그런 매우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분명히 고양 시민들께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든 혹은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느냐, 진보냐 보수냐와 상관없이 누가 과연 고양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최초의
특례 시장으로서 누가 고양시를 되살리고 부활시킬 수 있는지 그런 능력과 열정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일단 대선 때와는 다르게 좀 강한 자신감을 결과론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신데,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고향 내 여러 지하철역에서 출근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 많이 들으세요? 근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네네. 되죠. 이 지하철에서 이게 명함을 돌릴 때는 말씀 나누기 좀 말씀을 어렵죠? 드리기가 힘듭니다. 예, 예. 다들 너무너무 바쁘셔서 그렇죠. 네. 이 명함을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저로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외면하시는 분도 있고, 째려보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그런가 하면 또 조용히 지나가면서 화이팅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네. 팬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고, 이기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주 짧은 이 그런 표현들로서 네.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러나 다 유권자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좀 쌀쌀하게 대하시는 유권자든 다정하게 대해주신 유권자든 다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뭐 그 모든 분들께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 제안, 공약을 갖고 계신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겠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고양시가 그동안 끊임없이 부정부패 의혹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네네. 뭐 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이상하게 벌어지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월권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편파 인사에 대한 불만도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절대로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권, 특권, 그리고 또 그 편파 인사, 이런 시비, 이런 네. 것들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고양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깨끗한 시장이 되겠다는 것을 제 모토로 일단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방법론은 좀 있을까요? 그건 너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복잡하긴 얘기하면 하지만, 네네. 여러 가지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예. 사실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감사를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제가 하는 감사라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가 해서 외부 기관에서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들이 과연 괜찮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 자립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일자리도 부족하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한데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 뭐 많은 후보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고양시가 지리적으로 보면 판교 쪽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포공항이나 그 인천공항으로부터 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 그리고 공무원 이런 분들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된다면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고양시에 와서 기업을 일궈달라.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 일하기 편한 고양시를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할 것이고요. 네.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향 아주 중요한 현안이죠. 일기 신도시 문제인데 이 노후화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뭐 재건축, 리모델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친화적이라는 게 낡은 아파트에서 수도관이 배수관이 낡고 뭐 벽이 갈라지고 이런 건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자연 친화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160%의 용적률로 비교적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용적률을 좀 올리면요, 높이를 좀 높이고 그 대신에 많은 부지가 생겨납니다. 그럼 거기다 나무도 심고 공원도 만들고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그래요?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못다한 말씀 해주셔도 되고 또 고향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투표라는 것은 유권자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사람을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정의 아니겠습니까? 고양시 민주당이 지배한 지난 12년 동안 정말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번 투표를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께서 좌냐 우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과연 고양시는 10여 년 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는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더 비교 우위가 만들어졌는가? 일자리는 더 늘어났는가? 교통은 더 편해졌는가? 난개발은 사라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유권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 표로서 심판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잘 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뽑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고양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의 고양 시민들은 지금까지의 고양시 잘못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데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고양시 최초의 특례시로 바뀌는 고양시의 부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정말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 미래 도시, 그리고 매력 도시로서 그 처음에 일기 신도시의 그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네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 특례시장 경선 후보 모시고 다양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드신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